이번에는 수경자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수경자 강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이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1기 대학 6기 교육수련생 송경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지난주에 그 정지문 선생님하고 정미애 선생님이 일기 쓰기의 기본 이해 중에 첫 번째 일기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해주셨죠. 저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일기 쓰기의 기본 이해, 두 번째 다양한 일기 쓰기의 방법 그리고 내용,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40분간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과학을,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심리학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상담 쪽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MBTI 일반 강사로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그렇게 간단히 하고 다음은 저의 가족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두 몇일까요? 셋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다섯이라고도 하시죠.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다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기 제일 키 큰 그 사진의 인물은 저희 남편, 그리고 가운데 저희 아들,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세 가족이었는데 6년 전에 저희 아들이 하도 새를 좋아해서 12만 원 주고 왕관앵무새, 노란 왕관앵무새 이름은 망고예요. 망고가 이제 6년 전에 저희 집에 왔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얀 개는, 강아지는 우연히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된 순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두 5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5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 남편은 ISTJ예요. MBTI로 치자면.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심심하니까 좀 얘기 좀 하려고 가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지금은 좀 안 오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근질근질하죠. 장난기가 많은 ENTP거든요. 심심하니까 이제 저희 둘 사이에 또 와요. 그러면 저희 셋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망고가 포르르 하고 날아와요. 뭐 하지? 하고. 그 다음에 어김없이 또 순둥이가 사뿐사뿐 걸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아들이 사춘기라 이제 5이 이렇게 모이는 게 이제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5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얘기 저 얘기 나눠가면서 하는 저희 가족은 이렇게 5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희 가족의 일기입니다. 저 왼쪽에 위에 있는 일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일기장 표지 아닌가요? 저희 남편의 일기입니다. 저희 남편이 1979년도 4학년 때부터 맨 오른쪽 세 번째 칸 보면 맨 오른쪽에 초원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저거 어제 많이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쓴 일기가 지금까지 잘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세 줄은 저희 남편,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일기고요. 그 밑에 두 줄은 저희 아들이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숙제 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엄마로서 이제 뭐 좀 강압적으로 쓰게 해서 만들어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 쓴 7, 8년 전의 이제 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가족의 일기인데 제 일기는 없어요. 제 일기가 왜 없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썼죠. 방학 숙제로도 많이 쓰고. 그런데 보관을 못했고 안 했고. 그래서 저의 일기가 없어서 저도 유년 시절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되게 궁금한데 그냥 제 기억에만 이제 의존해서 떠올리곤 합니다. 자, 바로 옆에는 저희 남편의 일기예요. 한 편을 이제 소개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81년도 일기일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남편이 시험을 앞두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한 그 일기를 이제 쓴 거거든요. 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시험 많았잖아요. 지금은 안 보지만 뭐 내일이 시험인데 밤 11시까지 공부했다. 그 다음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또 했다. 뭐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일기를 보니까 이제 종이는 막 누렇죠. 뭐 뭔가 빼곡히는 썼죠. 근데 글씨는 또 정갈해요. 예, 신기하니까 막 이렇게 보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요 맨 오른쪽 우리 아빠 모범생 호호호 이렇게 쓰고 그런데 맞춤법 90%는 틀렸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찍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쓰는 다양한 내용의 일기 쓰기라는 주제로 보면 이게 더 이제 뭐 저희 남편과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대화일기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가족의 이 일기를 가지고 오늘 수업에 제가 이제 짬짬이 보여드리는 일기의 예를 저희 남편과 그리고 최근에 쓴 저의 일기, 그리고 저희 아들의 일기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일기의 기본과 이해 중에 일기의 다양한 내용의 일기 쓰기 방법,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든 학교서든 아이들한테 일기 좀 써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보통 어떤가요? 쓸 거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써요? 라고 한 다음에는 뭐 써요 도대체 선생님? 엄마 도대체 뭐 써?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엄마 도대체 뭘 써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예. 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 이거를 우리도 쓰려고 하면 막막해서 펜을 들었다가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줄로 명쾌하게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프카입니다. 카프카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거 일기교육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찾아낸 건데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카프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인생의 이 전부는 일상인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리 일상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죠? 나의 일상의 중심에는 나지요. 바로 내가 내 일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하루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소중하지 않나요? 이렇게 소중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뭐를 하고 싶죠? 기록을 하고 싶죠. 맞아요. 그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는 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프카가 말한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 뭐 써요? 엄마 뭐 써? 할 쓸 게 없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있었던 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있었던, 우리 일상에 있었던 일을 평범하든 소소하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었든 괜찮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니까 뭐가 됐든 써도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의 생각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 매일 똑같이 쓰니까 재미없지?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일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일상은 다양한 일상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일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기를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걸 거예요. 자, 다음 세 사람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다 나왔어요. 네, 스포츠계에 우리나라의 정말 스타죠.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네, 성공했다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 세 사람이 스포츠로 성공을 하고 많은 우리한테 즐거움을 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다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맨 앞에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일기를 썼고요. 함부르크 가서 유학 가서도 일기를 꾸준히 썼다고 해요. 그 일기가 이제 우리들한테 많이 유명 일기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도 정말 의지의 축구인이잖아요. 이 박지성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쓴 건 물론이거니와 일기를 어떻게 썼냐면 그날 이제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서 자잖아요. 근데 그날 훈련 일지를 썼대요. 훈련 일기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기를 썼다고 해요. 대단한,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대요. 근데 김연아 선수의 일기는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다짐하는 일기를 많이 썼다고 해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는 여자잖아요. 소녀로서 얼마나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디 어울리고 싶고 또 많이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예, 인내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일기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성공을 많이 했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쓴 일기도 있지만 저희 가족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일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자, 저희 집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일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파김치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파를 샀어요. 근데 맵잖아요, 이게 다듬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하고 저희 아들한테 파 좀 다듬어라 했더니, 이제 저희 아들은, 다듬다 보니까 매우니까 스키 헬멧 쓰고, 저희 아들이 이거 저 도와주면서 정말 저 팬티인데 괜찮을까? 이래가면서 넣어주긴 하더라고요. 팬티 입은 거예요, 팬티.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사진 일기인데, 근데 이건 사실 일기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습이 너무 정겨워서 찍기는 했는데, 일기가 아니라 메모까지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작년에 몇 시간 듣고 알은 건데 메모와 일기 기록의 차이점. 여기에다가 제가 날짜, 요일 이런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목에는 사진일기라고 썼지만 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한 컷으로 이제 사진 일기라고 썼지만 이거는 일기까지는 아니고 사진 메모 이렇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기록이 되려면 날씨, 날짜 뭐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록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동시일기입니다. 이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 망고가 아팠어요. 시름시름. 그래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새는 특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병원에서는 잘 진찰을 못해요. 그래서 막 전화 했더니 저기 둔산동 어디에 이 특수 동물병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밤에 막 전화를 부랴부랴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더니 감기래요. 그래서 제 속으로 참 별일이네. 새도 감기에 걸리나? 막 이래 잠깐 봤는데 진료비는 3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표시를 못 내고 야 무슨 새에 그 진료하는데 3만 원이고 1, 2분밖에 안 받는데 감기약과 함께 그 3만 원이 나와서 감기약 이게 새한테 맞긴 맞는 거야.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잘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그 아픈 망고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쓴 동시예요. 네. 이 동시일기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많이 쓰나요? 국어 시간에. 이 동시일기는 장점이 있잖아요. 짧게 써도 일기 한 편이 뚝딱 되죠. 예, 짧게 써도 되고 못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동시일기는 그 글 쓰는 힘이 조금 부족한 아직 딸리는 저학년에서 이제 동시일기 많이 쓰고 한 줄 그 동시도 일기가 훌륭히 되고, 예, 그리고 쓰기 싫을 때 짧게 쓸 수 있고, 그게 동시일기의 장점일 수 있겠죠. 예. 자, 두 번째는 그림일기입니다. 이 그림일기의 그림도 저희 아들이 1학년 때 이제 쓴 건데, 이 닭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 때 그 운동장 앞에서 그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이 오시잖아요. 그 병아리를 산 거예요. 2마리를 샀는데 그 중에 1마리는 사고로 죽고 1마리가 이렇게 남아서 중닭이 달 때까지 저희 집에서 제가 같이 키웠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닭똥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똥도 너무 커요. 똥도 크죠. 막 냄새도 심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중닭이 될 때까지 막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크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장닭처럼 정말 예, 무사처럼 큰 수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닭에 대한 이제 글을 이렇게 일기를 쓴 겁니다. 근데 보면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이제 답을 해주셨어요. 어휴, 살이 포동포동 쪘네?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일기를 이제 숙제로 내면 선생님이 제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멘트를 써주실까? 예,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거 보는 게 사실은 더 저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은 독서 일기 또는 마인드맵 일기. 요거 앞에 거 왼쪽은, 왼쪽 일기는 이제 그 그림 일기, 독서 일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책에 있는 거를 발췌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 독서 일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책 읽고, 줄거리 쓰고, 자기 느낌, 생각 쓰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죠. 그 옆에는 그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독서 일기도 쓸 수 있고,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렇게 일기를 또 독서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쓰는 거는 이거 잘 안 보이시지만 요 안에 뭐라 썼냐면 정말 실증 난다. 엄마가 억지를 시켜서 이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편지 일기입니다. 예, 편지, 연애 편지 일기. 여러분 편지 많이 써보셨죠? 예. 근데 그 편지 다 붙이셨어요?
지금처럼 우리는 이런 핸드폰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쓰다가 간직하고 있는 것도 많을 테고, 이게 이제 편지 일기인데 그 많고 많은 일기 중에 편지 일기의 장점이 뭘까요? 제3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쑥스럽거나 어려워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을 때 이렇게 편지로 일기를 쓸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 감정, 쌓아뒀던 내 감정을 이렇게 편지라는 형태로 이제 일기를 쓸 수 있는데, 맨 왼쪽 이 일기는 저희 남편 일기예요. 이게 언제 일기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일기인데, 선생님 꼭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중학교 때도 일기를 써서 냈었나 봐요. 지금은 상상도 못 하죠. 그래서 선생님 꼭 보세요 해놓고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시험 보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답을 컨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생각한 게 답지를 이제 걷기 5분 전에 막 써가지고 내놓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사실은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말로 해서 읽으면 고자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선생님이 꼭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쭈르륵 써내려간 거 보니까 이르긴 이르는 건데 좀 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 쓰기로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조금 써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것도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보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면서 쓴 저희 남편의 편지 일기예요. 자, 이제 그 오른쪽에 거는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빨간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가운데 좀 진한 거? 선생님이 이제 이러이러하게 선생님 해주세요라고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마,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참 괜찮으신 선생님이셨구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 성공일기. 이 성공일기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성공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자기소개할 때 저는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인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 관련해서 이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성공을 하지? 뭐 거창한 성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0이 제가 넘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자기 개발서도 이제 쭉 다시 새삼스럽게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저를 이렇게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본 길을 닦을 수 있는 게 요구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독서, 운동, 명상, 요 세 가지는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기본 3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뭐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독서는 그냥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라. 근데 그 기록도 요즘에는 SNS, 즉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여기까지 맞추는 걸로 기록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블로그에다가도 올리고 요즘 이제 그렇게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이제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날짜 반드시 쓰고, 요일 쓰고, 날씨는 여기서 빠졌네요. 이제 기도식으로 쓰고, 오른쪽에 이제 그날 할 일 해가지고, 한 거, 안 한 거, 가위표, 공표 해가면서, 오늘 하루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얼마큼 이행했고,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저도 성공 일기를 나름 쓰고 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자, 그 다음은 감정일기입니다. 7번째 이제 감정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잘 다독거리고 잘 알아주고 가나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더군다나 상처받고 기분이 나쁘고 힘든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더 하루하루가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하루를 마칠 때가 있는데, 이 감정일기는, 이제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그 상담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 심리 상담을 받을 수는 없지요. 심리 상담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 힘든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기다. 근데 이 그게 이제 감정일기인데 이 일기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러니까 뭐 즐겁고 행복했던 거는 문제가 없겠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우울하고 상처받았던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을 쭉 나열한대요.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는 일주일 후에 내가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날짜의 일기를 다시 보고 내가 어렵다라고 했었던 그 감정들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다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었나? 잊어버린 감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잊혀진 거죠. 별로 크게 나한테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던 감정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감정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큰 소리로 일주일 후에 읽어도 지금도 힘드네? 이렇게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소리내서 있는 감정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어떤 감정의 차이가 있는지 그 감정을 내가 좀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럼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한 발짝 더 나를 좀 알아가는 방법으로 감정일기를 쓰다 보면 내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심리 상담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이제 요 두 일기 중에 하나, 왼쪽 거는 저희 남편의 일기예요. 관시. 1980년도에 쓴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남편이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시험을 잘 받아도 아무 말이 없고, 못해도 아무 말이 없고,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감정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아들 일기예요. 이제 2020년도 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5학년 때인데 제가 기억이 나요. 억지로 시켰어요. 안 쓴다는 걸. 예. 그러니까 저학년일 때는 이제 쓰라고 하면 쓰는데 학년이 좀 올라가니까 막 버팅기고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좀 심하게 쓰라고 했는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일기 쓰기 정말 싫다. 왜냐하면 지금 11시 40분이다. 근데 엄마가 자꾸 쓰라고 협박을 해서 쓰는 거다. 네, 정말 짜증난다. 왜냐하면 엄마 때문에 억지로 쓰는 거기 때문이다. 엄마가 짜증나는 건 자기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쓴다고 했는데 엄마는 지금 이 순간 계속 쓰라고 하니 더 짜증난다. 그래서 안 쓰면 때릴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엄마 때문에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참 귀엽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MBTI로 치면
ISFJ예요. 그래서 좀 깐깐해요. 예, 근데 저희 아이는 자율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ENTP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 깐깐한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서 막 억지로 시켰거든요. 이게 제가 잘 키우는 줄 알고. 근데 저희 아이의 성향을 알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한 줄만 써도 된다고 할 걸. 네. 그래서 이런 일기들을 보면 과거에 제 모습이 어땠는지, 남편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각자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해도 소용이 없고, 예, 그건 아이한테 맞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희 아이에 맞게 많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기 쓰기의 쓰기 종류는 뭐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죠. 저는 7가지밖에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많죠. 다짐일기, 이것도 이름 붙이면 협박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의 일기 쓰기와 방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다양하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데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범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생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잘 삶의 발자취를 남겨놓기 위해서 일기를 많이 쓰도록 또는 성장하기 위해서 일기를 많이 쓰도록 이제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분 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기 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꾸준함이에요. 지속적으로 쓰는 꾸준함.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일기를 꾸준하게 쓰려면 뭐가 먼저 되면 이 일기를 지속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된대요. 뭘까요? 이 일기 쓰기에 애정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 이 일기 쓰기에 애정을 가지려면 그렇죠. 맞아요. 내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나면 내 일상이 소중해? 그럼 나 이거 기록해야 되겠어? 그러면 기록하려면 나 일기를 쓰면 좋겠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는 거는 카프카가 말한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전부인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일기를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기를 쓰도록 우리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좀 미숙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